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영작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입니다. 거기 들어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분사에 썼었죠. 그죠? 분사에 썼던 거 맞죠? 아, 너 빠졌었지? 미안합니다. 괜히 물어봤네요. 지난 시간 분사했던 거 맞죠? 그죠? 그래서 분사 파트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여기 한번 볼래요? 여성인데요. elective, electing 이렇게 써 있습니다. elect는 오형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제발 좀 알아두세요. 목적어를 목적격보로 선출하다 이 뜻입니다. 됐니? 그러면 수동이 되면서요. 앞으로 간 거고요. 뒤에는 당연히 뭔가 하나 남아야 됩니다. 됐니? 뭐가 남아야 되고. 그래서 present, 대통령으로 선출된 그 여성입니다. 얘가 이거 수식하죠. 그죠? 뒤에 딸린 식구가 있으니까 뒤에서 후친 수식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둘의 관계는 뭐다? 수동입니다. 여자가 뽑은 게 아니라 여자가 뽑혀진 거죠. 그러니까 ED를 써줘야 된다. 됐냐? ING하고 ED하고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는 내내 괴롭힐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꼭 잘 확인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가서도 시험들 계속 나올 거니까 잘 보시고요. 다음 2번 갑시다. frustrated와 frustrating이 있는데 원래 단어 frustrate는 뜻이 뭐라고요? 좌절시키다요. 됐어요? 잊어먹지 마세요. 알았죠? it은 가짜 주어고 투부정사이어가 진짜 주어거든요. 사람이 감정을 느낄 때 ED를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면 ING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됐요? 그래서 요거 발견한 것이 좌절시켰다라는 뜻이 돼서 frustrating이 맞습니다. ED랑 ING 구별 잘하세요. 다음 3번요. open하고 opening the door.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분사 구문 얘기하는 거지. 그치? 컴마가 있고요. 내가 분사 구문 해석할 때는 뭐라고 그랬나요? 주어를 갖고 오는 거 잊어보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주어를 갖고 오시면 영 커플이 그 문을 연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가 오게 되면 얘네들이 직접 한 거라서 능동이라서 ING를 써줘야 된다. 그 다음 4번요. 트랩도가 있고 트래핑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를 갖고 와야 돼? 주어를 갖고 오는 거 잊어보지 말라고 그랬죠. The fly, 파리잖아요. 파리는 갇혀진 거죠. 어디에? 거미줄에 갇혀진 겁니다. 그래서 수동의 관계라서 ED를 써줘야 된다.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having, 그 다음에 fallen, having been fallen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뭘 물어보는 겁니까? 이건 능수동을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거면 능동이 되는 거고요. having been이 되버리면 수동이 되는 겁니다. the sailor를 갖고 와야죠. 주어를 갖고 오게 되면 having pp가 되는데 얘는 이제 능동수동을 물어보는 거지만 having pp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뒤에 주절에 있는 시점보다 하나 먼저 있는 시를 쓸 때 having pp를 쓴다. 됐냐? 거기에 수동태까지 포함되면 having been pp를 쓴다고 그랬어. 고등학교 올라가지고 시험 범위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시험제 나올 가능성 졸라 높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 됐니? 뒤에 있는 시제가 뭔데요? started 과거잖아요. 그럼 이 앞부분은 여기 뭘 가리킨다? 대과거를 가리킨다. 과거 완료를 가리킨다.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럼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따지는 건데 세일러는 선언이잖아요.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빠진 겁니다. 능동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써주시면 안 됩니다. 됐냐? 그래서 능동, 수동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 having finished가 있고 having been finished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뒤에 있는 주절에 있는 동사의 시였다. 하나 먼저 일어난 시제를 나타내는 건 앞에 거 뒤에 거 다 맞습니다. 됐냐? 근데 능동이냐 수동이냐 물어보는 거지. 그치? 제이콥은 사람이잖아. 그치? 이 사람이 끝마친 게 맞습니다. 뭐를? 그 테스트를요. 이해됐을까? 그래서 수동이 아니라 뭘 써줘야 된다? 능동인 having을 써줘야 된다. 7번 가볼게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되게 강조했던 건데요. 선생님이 there is there가 나왔을 때 분사문 만들어줄 때 there는 주어 취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주어랑 다르면 냅둬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there를 써줘야 됩니다. 고3 모의고사에 기출도 나왔던 거니까 꼭 잊어먹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there being, there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주어는 다 커플이잖아요. 다르다고요. 알았죠? 그러면 there를 써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8번이요. 8번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가 있는 분사 구문이죠. 그죠? 접속사는 내가 무조건 생략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는 내버려 둘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주어를 갖고 와야 되겠네요. 주어를 갖고 왔는데 where라는 동사를 시작했네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 문장은 명령문이라는 거죠.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지만 원래 주어는 뭐라고요? you입니다. you. 명령은 you한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you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쓰는 게 명령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네가 하이킹 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하이킹, ing가 답입니다. 그 다음 9번 가볼게요. 9번 같은 경우에도 9번은 우리 뭐 얘기하는 거였죠? with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with 명사 분사의 형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쓴다고 했습니다.
해석은 명사가 분사하면서 명사가 분사한 채로 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도 his beard, beard가 이 턱수염 얘기하는 거거든요. 턱수염은 면도하는 거냐 면도되어지는 거냐. 그래서 면도되어지는 겁니다. 됐을까? 그래서 쉐이드가 답니다. 항상 ing pp 물어볼 때 앞으로 조금만 가가지고 with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됐어요? with. 그래서 with 분사구문이다. 넘어가 봅시다. 9번이요. 9번 같은 경우에도 분사와 관련된 영작들을 다 갖다 냈는데요. Several children eating ing 먹고 있는입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능동이니까 ing 써줘야 되고 뒤에 아이스크림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뒤에서 후치 수식합니다. 얘네들은 그다음 were frightened 이것도요. frightened 깜짝 놀라게 하다죠. 그죠? 놀라게 하답니다. 근데 아이들이 놀란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수동태 형태처럼 were frightened를 써줘야 되는 게 맞다. 나머지는 수식어 보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not know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분사 구문인데 분사 보세요.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똑같이 부정을 할 때는 앞에다가 뭘 쓴다? not이나 never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됐을까? 그래서 knowing이라는 분사 구문 앞에 not을 써주는 겁니다. Not knowing the way to the hospital. 그래서 병원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해서 누가? 민띠가 알지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능동이니까 knowing 써줘야 되고. 그 다음 문장 여기는 having pp를 써서 분사구문을 썼네요. 뒤에 주저리 시제를 보니까 갈릴레오가 조사를 했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과거잖아요. 그죠? having pp는 뭐라고요? 대과거 써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대과거라서 having pp를 써줬다라는 거. 분사구문에 주저리 있는 시제보다 하나 먼저 일어난 시제를 쓸 때 having pp의 형태를 쓴다. 잊어먹지 마세요. 분사구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야. 됐냐? 제일 어려운 건 having been pp야. 알았냐?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 다음 8번 가볼게요. 8번이 바로 이거죠. having been praised입니다. 더 영보이를 갖고 와보세요. 그 어린 소년은요. couldn't 시제 과거잖아요. 이건 대과거인 거죠. 선생님에 의해서 칭찬을 받은 게 먼저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그 소년은 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됐냐? 중요한 건 이것도 표현을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죠.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외우셔야 된다고. cannot help ing, cannot but 동사원형,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알아두셔야 돼. 구문 알아야 이거 영작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잊어먹지 마세요. cannot help but 다음에요. 동사원형 쓴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다. 이해됐니? 투부정사나 ing 쓰시면 안 됩니다. 다음이요.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었던 their being입니다. their 다르니까 주어 다르니까 their 써줘야 된다고 그랬고 여기 there is나 there are 있었을 텐데 슈퍼마켓이니까 there are가 있었겠네요. 그죠? 근데 are를 being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됐니? 그래서 there 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대역 빼고요.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내요.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거 조심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슈퍼마켓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은 with 분사구문도 낸 거죠. with 끊으시고 그 다음에 딱 끊으시고 둘의 관계를 알아보셔야 돼. 이 단어는요. 허드렛 일이라는 뜻입니다. 알았지? 집안 허드렛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 그래서 둘의 관계가 수동이라서 ED를 써줘야 된다. 선생님이 구문분석한 거 보세요. with 분사구문 할 때 내가 어떻게 써놨습니까? 목적어, 목적격보로 써놓은 거 보입니까? 됐니? 둘의 관계를 그래서 따져서 뭘 해줘야 된다? ing냐, ed냐 체크하셔야 된다. 됐을까? 텔레 한번 좀 봅시다. 공방 그래도 좀 수업 안 들었죠. 일단 수업 찾으세요. 그런 식으로 가서 에이스한테 저 보강해야 되는데요. 얘기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헤드도 주실 거고 이어폰도 주실 거고. 알았죠? 데일리 먼저 풀어야 돼요. 너도 수업 안 들었잖아. 그죠? 처음. 그러게요. 무슨 학교도 같은 학교 아니야? 그만한 거야? 무슨 말이야? 어려운데? 잘했네.
무슨 처음 입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그쪽. 초점 안 했네. 초점 안 했네. 다 못해서? 지금 갔다 온다고요? 다녀오세요. 파란색 옷 쓰고 네가 쓴 거야? 아니면 다 보고 쓴 거야? 파란색이잖아요. 오케이. 잘 썼네. 잘했어. 이거 페널티도 붙여야 돼요? 네. B5로 받은 거는 B5 용지로 받은 거, 네가 쓴 거는 다 거기에 붙이셔야 됩니다. 알았죠? 답지는 안 붙여도 됩니다. 알았지? 자, 독해체 편을 보세요. 우리 독해 나갑시다. 자, 우리 책 몇 페이지인가요? 몇 페이지야 되죠? 90인가요? 네, 90페이지 펴보세요. 그한테 나중에 쓰세요. 언니? 90페이지 갑시다. 자, 오늘 독해 구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단락 첫 문장이 주제문인 것보다 주제문 앞에 도입부, 인트로덕션이라고 써 있고요. 서론이 있는 구조를 시험에서 더 자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들이 고1 3월달에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 독해 시간에 배웠었던 주제가 나오고 예시가 나오고 주제를 한 번 더 때리는 구조가 조금 더 많을 건데요. 6월달, 9월달, 11월달 모의고사를 점점 보게 되면 아마 오늘 하게 되는 지문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물론 2학년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맨 첫 문장에 주제가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도입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문장이나 세 번째 문장에서 주제를 때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나열하게 되는 구조를 이제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인 것처럼 첫 번째 문장에는 도입부입니다. 그 주제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끌어오는 경우입니다. 알았지?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 번 더 때리고 그 다음에 주제문이 나오는 경우를 오늘 글을 볼 겁니다. 알았죠? 앞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글을 더 자주 많이 보게 될 거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지난 시간에 한 것보다 훨씬 더 약간 어려워진 구조죠. 그죠? 맨 첫 문장에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자, 가볼게요. 도입부요. 주제문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도입, 그 다음에 주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거든요. 글의 흐름이 주제문으로 더 매끄럽게 이어진다. 살짝 나 무슨 얘기 할 건데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돼서 내 생각은 이거야.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도입이 먼저 나오는 경우. 가볼게요. 주제문의 핵심 어구와 관련된 정보, 정의를 제시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주제문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정의를 내세운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떤 지문들이 많이 그러냐면 어려운 단어들 있잖아요. 전문 용어들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아니 영어는 모의고사 봤으니까 알겠지만 우리 모든 분야를 다 다루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다 다루잖니. 그지? 그래서 전문 용어를 딱 때리고 거기에 대한 주제를 먼저 밝히고 이거에 대해서 나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알았죠? 어렵다고요. 도입부 해석
any goal you set, 네가 설정하는 어떤 목표도 is going to be difficult,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하기가? to achieve, 달성합니다. 네가 어떤 목표를 세우기 전에 참 이루기는 힘들거든. And 그리고 you will certainly, 너는 확실히 be disappointed, 실망하게 될 겁니다. At some point, 어떤 지점에서 along the way, 그 길을 따라가는 동안. 즉, 내가 목표를 세우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네가 가는 동안 어떨 때는 실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는 도중에 어떻게 힘들고 이럴 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안 했거든요. 어때요? 이거 모두 다 겪어본 거잖아요. 너희들 그렇지 않니?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동안 물론 수월하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힘들게 가는 도중에 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랬어. 됐어? 그런 경우가 있는 거 맞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주제는 아니고요. 이제 주제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 글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죠? 바로 이거죠. 와이넛은 아마 중학교 때 했을 겁니다.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권유의 표현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야. 네가 목표를 세우다 보면 참 힘들 거거든. 근데 그럴 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가 뭐가 되는 거야? 주제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뭘 해보라는 걸까요? Set your goals. 너의 목표를 설정해보는 건 어때? Much higher. 훨씬 더 높게. than 뭐보다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데? 가치 있다라고. From the beginning. 출발 때부터 네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목표를 세운 건 어떠니? 라고 제안 권유했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뭐라고요?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힘들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어가 주제가 아니라 그러다가 힘들고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런 경우가 많으니 네 목표를 조금 더 크게 잡아보는 건 어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거에 상반된 모의고사 지문도 있었어요. 알았죠? 일단 이 글의 내용을 얘기해 줄게요. 모의고사 내용인데 선생님이 다 했던 거라서 기억이 나는데요. 왜 여러분 알죠? 내 목표를 이만큼 잡으면 목표를 100% 실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목표를 이만큼 잡으면 이만큼 실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목표를 크게 잡으면 이만큼 실행할 수 있으니까 목표를 크게 잡아라 이 글입니다. 이해됐을까? 근데 반대되는 내용도 모의고사 지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경우인데요? 근데 그 모의고사 내용은 뭐였냐면 목표를 크게 잡는 거 괜찮다. 근데 너의 실력과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를 잡게 되면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과의 괴리감이 느껴져서 일찌감치 포기하게 된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알았죠? 그러지 않니? 내가 고등학교 와서 첫 시험을 치렀는데 예를 들어서 25명 전교생 300명 중에 내가 100등을 했어. 예를 들면. 근데 다음 목표를 네가 설정하는데 다음 기말고사 때는 1등이야. 어때요? 괜찮은가요?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얘들아 현실적으로 잡아야 돼. 알았지? 됐어? 다음 요번에 100등 했으면 야 근데 몇 등이 현실이냐?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100등을 했어. 다음에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래. 몇 등으로 잡아야 되냐? 99등? 한 번만 지키면 돼? 저 현실적인 목표. 알았지? 모의고사를 봤는데 등급이 5가 나와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봤더니 충청 이남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대요. 근데 다음 모의고사는 내가 111을 찍어서 해야 되겠다. 해보세요. 알았죠? 가능한지. 그럴 수도 있지. 5 쳤다가 다음에 111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불가능합니다. 알았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이거 시험 보는 날 몸이 졸라게 아팠고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학생은 선생님이 20년 넘게 강의하면서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알았죠? 자, 하여튼 두 가지 내용이 얘기해줬습니다. 애초에 꿈을 크게 가지세요. 이 글이었었고요.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건 예전에 기출 나왔던 거 얘기해줬고. 알았죠? 본인한테 뭐가 맞는지. 우리나라 속담도 그러지 않니? 속담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속담 있는 거 알죠? 그죠? 반대되는 속담도 있는 거 압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없다 배고 찍어도 안 돼. 그 다음에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병이다라는 것도 있죠. 그죠? 다 반대되는 거죠. 모르는 게 약이다. 근데 모르면 어때요? 바보 소리 들어요. 현실에서는요. 알았지? 반대되는 내용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문이 도입이 나오고 나서 주제문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거 봅시다. 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흥미를 유발한다. How funny are you? 너는 얼마나 재밌니? 라고 물어봤어. 난 재미없으니까 더 이상 안 읽을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너 얼마나 재밌니? 라고 얘기하고. While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are natural humorists. 몇몇 사람들은 타고나게 웃기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재밌는 사람이야. 알지? 그렇지만 while은 뭐뭐 이지만의 뜻을 쓰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being funny, 재미있다라는 건 is a set of skills, 일련의 기술입니다. that 어떤 can be learned, 학습되어질 수 있는 기술입니다.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웃기려고 노력하는 거 배울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세요가 주제입니다. 알았지? 탁월한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 노잼인 사람이라고? 아니, 너도 열심히 노력하면 재밌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게 이 글의 주제죠. 그죠? 어때요? 도입 부분이요. 뭐 얘기했나요? funny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뭔가 웃긴 거, 유머에 대해서 관련돼서 얘기를 먼저 꺼냈고요. 그 다음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다가 썼습니다. 됐니? 우리 지금 무슨 걸 보고 있다고? 도입, 그 다음에 주제. 이거 보고 있다고. 됐냐? 근데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도입이어도요. 글감은 그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첫 번째 우리 봤던 거 보세요. 목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행하는 목표에 대해서. 됐어? 그 다음에 얘가 하고 싶은 말이 이루어졌고 여기도 도입부 보시면 재미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재미에 대해서 본인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됐냐? 우리 열심히 배워서 재밌는 사람 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됐냐? 첫 번째 문장이 전혀 다른 소재를 끄집어내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요? 글감을 찾을 수 있어요. 됐어요? 토픽. 글감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 다음 도입부와 주제문 갑시다. 도입부의 첫 문장을 주제문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입은 내가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갖고 오는 거니까. 도입부도 첫 문장에 대한 간단한 예나 상술 등의 사회부 설명이 뒤따를 수 있다. 그래서 주제가 두 번째 문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도입 꺼내고 도입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주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나머지 세부 사항들이 설명하거나 뒷받침하는 또 다른 문장이 있다면 그것이 주제문이다. 즉, 그 세부 사항들은 도입부보다 주제문과 의미상 더 긴밀히 연결된다. 내용 이해됐을까요? 자, 아래에 있는 거 글 한번 보러 할게요. rumination이라고 단어가 써있네요. 어려운 단어죠. 여기 써있습니다. 단어가 주어졌네요. 어려운 단어라서. rumination은 반추라고 써있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 괄호 열고 써놨네요.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생각하는 것. 뭐에 관해서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아니야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아니야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계속 생각해보는 게 반추입니다. 되게 어려운 한자어거든요. 자, 반추는 보세요. 원래는 내 모의고사 보게 되면 어려운 단어 나오면 이거 뒤에 있는 거 설명 써놓지 않습니다. 반추 이렇게만 써놔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기껏 설명하는 거 괄호 열고 한자 써놓습니다. 아니 우리 애들 자기 이름도 한문으로 못 쓰는데 한문으로 써놓으면 어떻게 하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모르는 단어 나오고 is가 나와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풀 때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모르는 전문 용어가 나왔다. 그 뒤에 동사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is 아니면 refer to입니다. refer to는 뭐뭐라고 말하다 언급하다 이 뜻이거든요. 요거 두 개를 좀 알아두세요. 왜요? 요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뭐를 얘기하는 거다? 정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다. 됐냐? 첫 번째 문장 rumination 단어 모르겠어? is 딱 보는 순간 뒤에 나오는 건 정의겠네, 개념이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반추라는 건 정의되어집니다. as 뭐로서? 과도한 반복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다. 됐냐? 여기서 이거 그대로 써있죠. 그치?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사고하는 것. about 뭐에 대해서? 똑같은 사건에 관해서. 첫 번째 문장 딱 읽었습니다. 이 글의 토픽은 반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 됐냐? 거기까지 읽었고. It tends to be sad or dark. 그것은 어떠한 경향이 있어? 슬픈 경향이 있고 어두운 경향이 있습니다. 해석을 제대로 못해도요. 이 단어가 핵심인 거 알겠어요? 이 글의 토픽은 rumination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느낌은 어떤 느낌 가져가면 돼? 아니 모의고사는 완벽한 해석을 동반하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문제 푸는데. 됐냐? 아, 이 글쓴이는 루미네이션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됐니? 그 뒤에 안 좋은 말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요. however나 벗을 때린 다음에 그거 아니야 라고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자, people, 사람들은요, ruminate, 반추합니다. for a variety of reasons, 다양한 이유로 반추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반추는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반추를 하는 이유를 써놨습니다. 됐어? 안 좋은 건데 사람들이 왜 할까? 이거요. 했니? 그러고 나서 글이 전개가 됩니다. 몇 가지 흔한 이유들이요. 포함합니다. having a history,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emotional, 감정적인 또는 신체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and 그리고 facing, 직면하기 때문이다. 계속 진행되는 스트레스 요인들. that can be controlled, 통제될 수 없는. 됐을까? 느낌을 어떻게 갖고 가야 돼? 반추. 이거의 정의는 계속해서 생각하는 건데 글쓰기는 안 좋게 보고 있고 반추하는 이유도 안 좋은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통제가 안 되는 스트레스 요인이 진행된 걸 직면할 때 신체적이나 감정적인 트라우마의 이력을 가졌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치? 이 글의 그럼 주제가 뭐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반추를 하는 이유.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됐을 때? 됐어? 그래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생생기출 맛보기를 보겠습니다. 생생정보통이 아니라 생생기출 맛보기. 그러면 시간 2분 드립니다. 풀어보세요. 시작. 틀려도 좋으니까 빨리 독해보시고 풀어보세요. 일 분 지났고요. 모의고사 지문치고는 조금 기네요. 고1 아마 한 9월, 6월 정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쉴까요? 싫어. 피곤하시다고 했어. 내가 피곤한 거랑 뭔 상관이야? 저도 피곤한데. 넌 쉬어? 거기서 다 엎드려서 편하면 쉬어야지. 그치? 푹 쉬어. 2분 됐는데 다 찍었을까요? 다 몇 번이니? 너희들은 질문만 하면 착착하더라. 와, 나 씨. 다 몇 번이야? 서연아, 우리 공부 잘하는 서연아, 다 몇 번이야? 5번. 서연이가 맞췄으므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넘어가고 자, 거기 들어보세요. 가볼게요. 글감 잡는 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얘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지 가볼게요. Every event, 모든 사건 that causes you to smile, 너를 웃게끔 초래하는 모든 사건은 makes, 만듭니다. 네가 행복감을 느끼게끔 만들고 and 그리고 만들어냅니다. 뭐를? 기분이 좋아지는 화학물질, 너의 뇌 안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화학물질을 만듭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 한 단어만 찾아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 스마일이요. 아니, 얘는 웃음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았죠? 웃음이요. 두 번째 단락 가봅시다. force, 명령문으로 시작했어요. 동사 원형입니다. force는 오형식으로 자주 쓰인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강요하세요. 너의 얼굴이 웃게끔. force, 목적은 투부정사.
웃게끔 하세요. 이분 외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네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조차도 또는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 때조차도 웃으려고 노력해보세요. 됐냐? 너네 혹시 한자 중에 소문만복래라는 말 들어봤니? 소문만복래? 그렇죠. 자기 이름도 함부로 못 쓰는데 무슨 소 웃을 소자입니다. 문이 문자예요. 웃는 집에 만 가지의 복이 들어온다 이 뜻이에요. 됐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그림이다 이거. 문제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알았니? 근데 웃음도 어떤 웃음? 가짜 웃음이라도 지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야. 웃기지 않은데 얼굴 표정을 웃게끔 만드는 거. 됐니? 그것도 행복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평상시에 웃는 얼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만큼 기분이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상대방도 재밌게 해줍니다. 행복하게 해줘요. 그죠? 그래서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세요. 나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알았지? 대학교 1학년 때 구석에 앉아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수업 개강한 지 한 2번인가? 3번인가? 근데 이제 애들하고 친해졌죠. 왜냐하면 오리엔테이션을 갔다 왔으니까. MT도 갔다 왔으니까. 앉아있는데 애들이 나한테 옵니다.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아니 되게 얼굴이 표정이 어둡고 되게 뭔가 신경을 많이 쓰는 표정이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생겼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알았지? 많이 웃으세요. 알았지? 가볼게. The facial muscular 얼굴의 근육의 패턴입니다. 안면 근육의 패턴은 produced 만들어지는 by the smile 미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안면 근육의 패턴은 is linked 연결되어집니다. 안면 근육이 연결돼 있대요. To all the 모든 happy network랑 연결돼 있다. 행복 연결망. 너의 뇌 속에 있다. 안면 근육이 뇌에 있는 행복 연결망과 연결돼 있다. 됐냐? And it will in turn 그래서 뭐 한다고요? in turn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calm you down. 네가 자연스럽게 calm down 될 겁니다. 우리 진정해라고 할 때 calm down이라고 얘기하는 거 알죠? 그치? 차분해진다는 뜻입니다. 얼굴에 근육만 웃는 표정을 만들어도 너는 차분하게 될 것이다. And it will change your brain. 그리고 너의 뇌의 chemistry, 화학물질을 바꿀 거다. By releasing, 배출함으로써 the same, 똑같은 feel good chemicals, 기분이 좋아지는 화학물질을 방출함으로써. 됐어? 안면 근육만 웃는 형태로 만들어줘도 뇌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나온다. 됐냐? 화학물질이 나온다. 하루 종일 다 했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뭐가 나와? 리서치 이렇게 나옵니다. 연구원들이 연구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 다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 거야? 논거를 듣는 겁니다. 실험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더 믿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연구원들은 연구를 했는데요. The effect of genuine 진짜 그리고 forced 강요된 미소의 효과에 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진짜로 행복해서 웃길 때 나오는 웃음과 강요된 웃음. 웃어? 안 웃어? 안 웃어? 이렇게 웃는 거. 이게 강요된 웃음이에요. 요거 두 가지를 했다고요. 안 웃어. On individuals, 개인들한테요. during 뭐 하는 기간 동안 stressful events,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하는 동안 웃게끔 하고 진짜로 재밌어서 웃게끔 하거나 아니면 강요된 웃음. 됐냐? 안 웃으면 죽어. 그래서 웃게끔 하는 거. 됐니? 파티스펜트 참여자들은요. were made to perform. 수행해야만 했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을요. while 뭐 하는 동안요? 뭐 하면서요? not smiling. 웃지 않으면서. 두 번째, 웃으면서. 또는 holding chopstick. 젓가락을 물고 있으면서. crossway. 교차로. in their mouths. 입에 교차로. 그러니까 입에 젓가락을 물게끔 하는 겁니다. 젓가락 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 강요된 웃음입니다.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 to force. 강요하는 거지. 얼굴이 웃는 형태를 만들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젓가락을 물게끔 했어요. 항상 실험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결과가 중요하다고요. 그죠? 그 결과, 그 연구의 결과는 showed that 됐냐를 보여준다. 웃음, 강요되거나 또는 진짜가 됐던 그 웃음, during 뭐 하는 기간 동안 스트레스 받는 사건 동안 강요가 됐던 진짜가 됐던 그 미소는 줄이더라. 강도를,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강도를 신체에 있어서 and it lowered 낮추더라. heart rate level 심장의 박동률을 낮추더라. after 뭐한 이후 recovering from the stress 스트레스로부터 회복된 이후에 같은 수준의 똑같은 심장 비율로 낮추더라. 됐냐? 읽어봤는데 괜히 읽었지. 그치?
실험 내용 읽지 않았어도 위에서 글은 끝난 거잖아요. 그죠? 진짜 웃음이든 강요된 웃음이든 어떻게 된다? 우리는 행복하게 된다. 이해됐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 아, 선택지 해석 가봅시다. 나 보세요. 내가 아까 글감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니네들이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 얘기했어? 스마일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1번 스마일이 있습니까? 2번 있나요? 3번 있어요? 4번 있어요? 야, 스마일 5번밖에 없잖아. 그치? 해석을 줬도 못해도 스마일이 중요한 것 같아. 스마일 들어가 있는 거 5번밖에 없어. 나 5번 찍었어. 이거랑 전체 다 해석하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석해서 문제 푼 거랑 점수는 똑같다고요. 됐을까요? 1번이요. Stress, necessary evil for happiness. 행복을 위한 필요악이다. 2번, 어떻게 몸과 뇌는 반응하는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3번, 개인적인 신호 그리고 패턴, 스트레스에 대한. 4번, 원인과 결과, 스트레스 받는 사건들에. 5번, 가짜 미소도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까? 어때? 답은 5번입니다. 알았지? 이런 문제는 너무나 쉽죠. 왜요? 스마일이라는 단어가 1번부터 4번까지 없습니다. 1번부터 4번에서는 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글감이 스마일인지만 알았어도 답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됐을까? 우리 지금은 뭐 보고 있는데요? 도입, 그 다음 도입과 관련된 서술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예시나 뭔가. 됐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어때? 지난 시간에 본 거보다 글이 길어지는 거 알겠니? 지문이 길잖아. 그치? 아, 여기까지 봤습니다. 나머지 숙제고요. 잠깐만 우리 쉬었다가 진행합시다.